전세를 사시는 분이든 간에 또는 집을 전세를 놓는 분이든 간에 이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네, 박주민의 무한전세법. 집 있는 게 죄,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박주민 의원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깨문이들 중에는 박주민을 차차기 대통령으로 한번 밀어보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주민이란 사람이 무한전세법이라는 이 법안을 마련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떤 법안인가? 이거는 뭐냐, 한 번 전세를 들어가면은 그 세입자가 나 이 집에서 살래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집주인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아니, 그러면 내가 왜 집을 사? 응? 내가 집주인이 아니네. 바로 그렇습니다. 집주인을 집주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거, 집주인 끌탕하는 거, 집주인 완전히 자살하고 싶게 만드는 법안이 바로 박주민의 무한전세 법안입니다. 자, 이 법안에 동조한 사람들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박주민이가 이 법안을 냈더니 이 법안에 이제 동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정말 이 동조한 사람들 이름도 여러분들께서 다 좀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주민, 그 다음에 전혜숙, 안규백, 이탄희, 이수진, 그 다음에 비례 이수진, 용혜인, 홍익표, 이혜식,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권칠승, 이상민, 우원식, 진선미, 조오섭, 김희재, 김승남, 황운하, 환병도. 와, 제가 22명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은 우리 니수님 말씀대로 미친 것들이에요. 이게 미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면면이 보면은 정말 저런 인간들이 또 국회에 들어왔다는 게 기가 막히죠. 정병진님 말씀대로 진짜 화려한 겁니다. 진짜 화려한 겁니다. 루키루님께서 알바비를 올려서 기계로 대체했듯이 패널로 딱 대체했죠. 전세법이 결국은 전세자 힘들게 하는 법인데 하나만 알고 정말 둘은 모르는 이 파장은 결국은 전세 들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끼칠 겁니다. 자, 진선미 하면서 우리 N님께서, N 멤버님께서 허걱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만화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만화를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자, 만화 한번 저기 스텝님, 만화 띄워주세요. 네. 자, 이 만화가 뭐겠습니까? 지금 맥도날드에서 시켜갖고 어린애가 이 만화를 읽어요. 그러면서 저 기간이 다 끝나간다고 주인이 얘기하면은 나 안 나가요? 이러면서 맥도날드 먹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한 30대쯤 됐어요. 저 기간이 됐는데 좀 나가주시죠. 자, 이 보면 집주인의 이 자세가 점점 굴욕적인 자세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주 마시면서 안 나가요. 얘는 아마 150만 원 실업수당 받거나 기본소득 받는 애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집주인도 할아버지가 돼갖고 제발 좀 이번에는 좀 나가주시면 어떨지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런데 안 나간다니까 딱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젠 반말짓거리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분이 이번에 지팡이 짚고 나타나서 이번에는 꼭 나가셔야 되는데 이 아들이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유언으로 안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안 나가신다고 유언 남기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공산당들이 6.25 때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이거 내 집이네 이런 거 하고 똑같이 이러면서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바로 이런 그 뜻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니수님께서 미친 것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네, 용해인 환장하네. 용해인. 얘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애들 정의당에서 온 거죠. 근데 사실 박주민은 이 민주당에 있기도 정말 어할 정도로 과격 중에 과격입니다.
일단 여자들은 대체 복무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이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군대 가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개소리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난민법 이거 막 그냥 정우성이하고 머리 빈 정우성이하고 머리에 바위가 든 이 박주민이하고 막 난민법, 그 다음에 세월호 이거 계속해서 더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세월호 아이들이 아저씨 나 좀 그만 편안하게 자고 싶은데 왜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내놓은 이 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토지 공유제로 가는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한국의 전세제도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제도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집주인이 이건 뭐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자선하는 겁니까? 그만큼 그동안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 땅값도 오르고 시장이 아주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말하자면은 마련하는 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은행 이자도 낮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굳이 전세를 하지 않고 반월세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뭐 갭 투자를 막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전세 들어간 사람에게 무한의 권리를 주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석이님 말씀대로 전세 물량, 전세 급등, 전세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님호 멤버님 들어오셨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도 다주택자에 있는데 찬성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은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사위까지 갈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일종의 이거는 뭐냐? 진짜 환장법, 미친 법이에요. 자기네들에게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감성팔이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박주민이가 아니라 박주민이가 처음부터 크게 이 법안은 사기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 황운하도 환장해요. 맞습니다. 네, 하늘풍선님께서 아이고 이러셨죠. 그 다음에 N 멤버께서 유언.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민숙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후원해 주셨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최현희님께서 내 집이 나라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추미애부터 얘기하고 민주당에 있는 애들이 목이 터지게 얘기한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토지는 공공재다. 이제는 집도 공공재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제 생각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백앤폴스 딱 치면 여러분이 탁 쳐주고 너무 재밌어요. 이 방송이. 그리고 우리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다른 그 채널을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다른 채널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지. 정말 이렇게 출중하세요. 시사 상식이라든가 일반 상식이 정말 정병진님 괜찮습니다.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주민 전세법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법인가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박주민이 이 전세법을 내면서 2014년까지의 통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이 많다. 근데 2014년까지는요, 우리나라에 집을 가진 사람, 자가율이라고 하죠. 이게 한 40% 이 정도, 한 30% 이 정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보면은 2015년부터 확 올라가요. 그게 왜 올라가겠습니까? 이 최경환 박근혜 정권에서 말하자면은 이 빚을 많이 은행에서 내줘가지고 내 집을 사라 이래서 집을 사는 걸 장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이 은행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다 부자 됐죠,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 그냥 집값이 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안 한 사람들 지금 땅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요 평생 집 못 삽니다. 저는 얘네들이 다 말하자면 계획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무슨 이 부동산 투기 맞는다고 집값 누른다고 쟤네들이 이렇게 은행에서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돈 안 빌려주는 이유가 뭐냐? 다 집을 못 살게 해가지고 못 살게 해갖고 자기네들 말하자면 지주계층으로 삼아서 집은 공공재입니다. 평생 전세 사세요. 이런 계획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회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토지도 공개념, 집도 공개념. 여기에 계획의 전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미통당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상임위에서 빠그러집니다. 상임위에서 빠그러져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요. 우리의 집 자가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58%, 그러니까 60% 되는 사람이 내 집을 갖고 있어요. 이제까지의 우리 역사상 최고로 내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박주민이는 내 집 가진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세로 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전세 사는 사람보다 내 집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박주민이는 이 통계를 어떻게 했냐? 2014년까지만 통계를 쓴 거예요. 아니 지금이 2022년인데 20년인데 왜 2014년 전에 통계를 쓰는 겁니까? 뭐 타임머신 타고 왔어요? 박주민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말하자면은 이 법안은 박주민의 이 무한전세법은 전형적인 여러분 선동 법안입니다. 그리고 양아치 법안입니다. 그리고 현실 왜곡법이에요. 가짜법인 거죠. 그리고 정말 박주민은 뭐 우리가 5성급 어쩌고 하는데 7성급의 정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인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법안이 전세 사는 대깨문들의 대가리를 부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험하게 했네요. 머리를 부술 거다. 네. 자, 근데 대깨문들이 자기들 대가리라고 했으니까 그 대가리 깨져도 문제인 이게 바로 대깨문들이 자기들이 붙인 거예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부터. 네. 자, 김치권님께서 한마디로 웃기는 놈, 박주민은 무식한 놈. 맞습니다. 네, 우리 니수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다주택자가 다 죄인이에요. 정권 바뀔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오피스텔 주체에다가 이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다 팔아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이 집 한 채만 남기고. 왜냐하면 이거 재건축 때까지 해갖고 제가 제 노후 대책을 삼아야 되거든요. 저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다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가면은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인데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팔리지도 않는 게 문제인데, 싸게라도 나서 저는 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루키르님 가슴에 무슨 배지를 덕지덕지. 이게 바로 북한 스타일 아닙니까? 북한 스타일. 그러니까 뭐 싸이는 강남 스타일이면 박주민은 북한 스타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박하하님 조작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써 시간이 오바됐네요. 자, 박주민하고 윤미향하고 참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요, 얘네들이 비즈니스 모델 내지는 이 고객만 다르지 하는 짓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이는 말하자면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등골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어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박주민이는 뭡니까? 세월호 아이들의 그 죽은 영혼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막 이런 세월호 뭐 자기 훈장이네, 어머니들이 준 뭐 휘장이네, 이런 거 맨날 갖고 다니고 북한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런 무한 전세법이나 만들어갖고 선전선동을 하고, 이건 정말 윤미향이하고 이 박주민이하고는요 비즈니스 모델만 다르지 하는 짓은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 김여정 걔 남매들하고 똑같이 이 박주민이하고 윤미향이는 쌍둥이 말하자면 양아치들이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